안녕하세요. 윤자배입니다. 오늘은 17번째 민법 총치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에서 무효와 취소 공부 중입니다. 1번 민법 제1, 2, 5조는 임의 대리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 네, 맞습니다. 1, 2, 5조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 그래서 보면은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이 표현이 중요하고, 이 대리권 수여한다는 표현이 임의대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예.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즉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때에만, 즉 임의대리에 한해서만 민법 제1, 2호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법정 대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대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좀 문제가 있지만 해볼게요. 2번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예, 맞죠? 그래서 무권 대리, 그 대리권 없는 자죠. 그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이때는 계약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했다라면은 무권 대리 계약을 체결했었던 그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소급효가 생긴다는 것인데, 제 133조를 보시면 추인의 효력에 보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무권대리로 인해서 무권대리로서 원래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이를 추후 인정했다라면 계약을 했던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3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이다? 아니죠. 제가 기억하려고 만들어 놓은 문장인데 제137조에 나오죠. 제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보시면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나머지라도 유효한 걸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거고, 그러나 단서 규정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요런 단서가 붙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유효가 된다. 이때는 나머지 부분이 유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인 의미로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라면 나머지 그 전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그리고 제3자에 대해 갖는 사자가 아니죠.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냐면은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은 통화로만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제3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걸로 너의 월급을 가름해서 줄게 이러면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것을 임금의 지급에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서 그 채권 양도 약정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걸로 채권으로 임금을 가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임금의 지급을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놨다 이런 느낌 같아요. 만약에 여차하면 내가 통화를 못 준다라면 통화로 주어야 하는데 급여는 그러지 못한다면 저 채권을 잡아놓고 담보 설정해놓고 너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에 그냥 가름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무효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는 법리로
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138조 관련이죠. 무효행위의 전환인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거라고 그런 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즉 유효하다. 5번 민법 제139조에서 당사자가 추인을 한 때에는 원칙 그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예, 일단 맞는 질문 보시면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일단 추인을 하여도요. 그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단서가 붙죠. 당사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즉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근데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 당사자 간에도 소급효가 인정 가능하답니다. 통설상 그거는 예외의 내용이고 한편 취소된 법률 행위는 취소 시점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예, 그렇지 않고요. 취소 시점이 아니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보는 거지 그 취소를 한 시점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좀 이해를 머리에 기억을 해놓으려고 만든 문장이고요. 제141조 단서 같이 읽어보시면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7번 당사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모든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시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이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이런 것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거래안전보호. 하지만 당사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때에는 모든 제3자에게 절대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아무래도 제한 능력이라는 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